현장 일하시는 사장님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속이 답답합니다. 현장까지 직접 가서 보고 문제 있는 곳까지 확인하고 자재도 제대로 넣고 나중에 하자 안 나게 견적까지 다 냈는데 고객은 딱 한마디 합니다. 너무 비싼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분 나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싼 데서 하세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담은 끝나게 됩니다. 고객은 대표님의 기술을 잘 모릅니다. 에어컨 배수 라인이 왜 중요한지, 방수는 왜 원인을 잡아야 하는지, 전기는 왜 용량을 봐야 하는지, 인테리어는 왜 마감 순서가 중요한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가격입니다. 이건 고객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가격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사장님들은 가격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고객이 놓치고 있는 걸 쉽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비용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빼도 되는 작업이 있고 빼면 나중에 다시 손봐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겁주는 말이 아니고 고객에게 선택 기준을 주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누수공사라고 해볼게요. 고객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냥 좀 저렴하게 조금 안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때 바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객님, 싸게 하면 또 셉니다. 그렇게 하면 하자납니다.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이런 말은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네, 비용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누수는 빼도 되는 작업이 있고 빼면 나중에 다시 손봐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당장 비용을 줄이려면 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잡으면 물길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하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아, 이 대표님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문제 생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구나. 이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고객이 이런 말 많이 할걸요. 설치비가 다른 데보다 10만 원 더 비싼데요? 그때 또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아우, 고객님, 근데 저희가 10년 경력, 저희가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하다라는 거죠. 뻔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치트키죠.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설치하고 바로 문제가 안 보여도 배수, 타공, 실외기 위치가 잘못되면 나중에 물 떨어짐이나 소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견적에는 그 부분까지 보고 잡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고객님, 단순히 달기만 하면 더 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물 떨어지거나 다시 부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처음 설치할 때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고객은 잘합니다라는 말보다 나중에 다시 부르는 상황을 막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한다라는 거죠. 전기공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말합니다. 여기 그냥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고객은 못 알아듣습니다. 부하 계산이 어쩌고 전류가 어쩌고 차단 용량이 어쩌고 하면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듣다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쉽게 말하세요. 작동만 되게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처음에 멀쩡해 보여도 용량이 안 맞으면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거나 선이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객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장 사장님들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한다는 거죠. 고객은 전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가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상담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말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객님. 비교하는 건 당연하시죠. 저라도 견적 두세 군데 받아볼 것 같습니다. 비싸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이 덜 날카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싸우지 말고 기준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현장 기술직 대표님들은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고객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만 견적을 보실 때 총액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빼도 되는 작업인지 빼면 나중에 손볼 작업인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견적에 들어간 항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항목은 돈을 더 받으려고 넣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뜯는 상황을 막으려고 넣은 건데요. 지금은 안 보여도 이 부분을 잡지 않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고객이 견적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비싼 견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유가 있는 견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견적은 하나만 주지 마시고요. 세 가지로 나눠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 선택하시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지금 당장 문제 있는 곳만 잡는 방식인데요. 비용은 제일 낮지만 나중에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은 지금 문제 있는 곳하고 하자 나갈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저는 보통 이 정도를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0명 중 8분의 고객들은 표준형을 선택하셔서 이제 조치를 받고 계세요. 10명 중 8명, 90% 정도는 지금 표준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는 안심형입니다. 안심형은 나중에 다시 문제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죠.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오래 쓰실 생각이면 이쪽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사실 생각으로 전기공사나 인테리어 하신다고 한다면 이왕 하실 때 장래성을 보시고 확장형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고객 머릿속이 바뀌게 됩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걸로 할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가장 싼 것만 고를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객은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중간 것을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높은 것은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을 심리적 요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가운데 것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형에는 고객님께 10명 중 8명 이상이 이걸 선택하십니다. 5명 중 3분이 이 표준형을 선택하시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고객님도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억지로 팔려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알고 선택하게 해주라는 거죠. 이 멘트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고객님, 제가 무조건 비싼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다만 이 부분을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거든요. 거의 20년 정도 여기 사실 생각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뜯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는 거죠. 고객은 이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무조건 비싼 거 하라는 사람 말고 어디는 꼭 해야 하고 어디는 선택해도 되는지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인테리어도 예를 들어볼게요. 고객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가격에 맞춰주세요. 최대한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네, 비용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맞춰드릴게요, 고객님. 다만 마감에서 줄여되는 부분이 있고 줄이면 나중에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구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자재를 바꾸면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너무 줄이게 되면 나중에 벌어지거나 들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유지하고 다른 쪽을 비용을 줄이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비싸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예산 안에서 방법을 찾아주는구나. 이게 세일즈의 핵심입니다. 현장 기술직 세일즈는 말빨이 아닙니다. 고객이 모르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게 세일즈입니다. 고객이 놓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보여주는 게 세일즈입니다. 고객이 가격만 보지 않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세일즈라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이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라고 하면 바로 반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치트키죠. 네, 가격 비교하신 건 당연합니다. 다만 견적은 총액만 보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 다만 빼도 되는 작업이 있고 빼면 나중에 손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 멘트입니다. 고객은 사실 무조건 싼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돈 쓰기 싫은 겁니다. 하장하기 싫은 거죠. 다시 부르기 싫은 겁니다. 그 마음을 먼저 잡아주면 대표님의 견적은 비싼 견적이 아니라 손해를 막아주는 견적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고객에게 저희가 더 잘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 꼭 하세요. 고객님, 이건 빼도 되는 작업과 빼면 나중에 다시 손볼 수 있는 작업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가격 비교로 끝날 상담을 진짜 상담으로 바꿔줍니다. 이제는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대표님이 아니라 고객이 상담해줌으로 인해서 고객님께 문의가 들어오는 성공하는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